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흔히 우리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고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가족 요양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물론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근로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 요양을 하는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내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해서 케어를 하더라도 전혀 근로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할 때 장기요양의 가족요양 제도는 사실 부러운 제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가족 돌봄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일정 부분이라도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치매가 있는 노인이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던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가 잘 매칭이 되어서 적응을 하면 좋겠지만 분명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우리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오직 내 가족이 나를 케어하는 것을 바라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상황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이 24시간 돌봄을 해야 하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이런 상황일 때 가족 요양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근로로 인정이 돼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내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는 가족 돌봄에 대한 수당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장 오는 1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속보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이 소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0월 24일 어제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입니다.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 지원 제한적 운영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 적용하겠다.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 활동 지원, 즉 가족급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장기요양의 가족요양처럼 가족이 노동에 대한 일정 급여를 받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재 상단에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읽어보면 활동지원 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소식은 상당히 예외적인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을 허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중증 장애인이거나 희귀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가족급여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활동지원사가 구해지지 않거나 매칭이 어려운 경우에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시범사업이라는 이야기이고요. 잘 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행 혹은 더 지원 범위를 넓힐 수도 있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 중에서 GAS 발달장애 평가가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 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 제한 영역 합산 점수가 성인은 426점, 아동은 327점 이상인 희귀질환자 분들만 가족급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희귀질환자라는 것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중증 발달 장애인이거나 희귀질환 환자의 가정에서는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즉
활동지원사를 구인해서 매칭을 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매칭이 되지 않는 기간이 2달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활동지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교육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시간은 총 50시간이 필요한데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교육 시간이 감면이 된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기 위한 조건이나 방법이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상단의 영상을 눌러서 시청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급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사항에 대해서 더 안내를 받고 싶다면 읍면동을 통해 문의, 그러니까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문의를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활동지원 가족급여 자료는요, 본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다운로드 받아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에는 더 세부적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최초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 시점부터 가족급여 신청 시점까지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활동지원기관이 미연계 사유서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지난 60일 이상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미연계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고 있죠. 가족급여 제공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인 활동지원사도 활동지원기관 소속이 되나요? 네, 고정된 1인의 가족이 활동지원 인력으로 등록을 하고 관할 내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로하더라도 재가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시행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가족급여 이용 시 이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인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량이 50% 감산되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활동지원사 급여에서 50%만 가족급여로 지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이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화로 안내를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뜻깊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많은 장애인을 둔 가족분들께 아직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제도니까요. 2년간 잘 정착해서 더 많은 장애인 가정이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